안녕하세요. 열린마음빵쌤 교사 방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오프 블렌디드 다모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학생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만들어야 하는 학생자치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며 기존처럼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등 일부 학생만 등교하거나 전면 원격 수업의 상황 속에서 학생자치 활동의 기본인 협의마저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천 성남초에서는 비록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행복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온오프라인 연계 다모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 성남초에서 사용한 온라인 학생자치 운영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의견 제시, 자료 공유는 줌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도식화하는 데에는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협의 시스템 속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구조를 보여드리면 줌은 학생들의 비대면 화상 다모임 협의를 구현시켰고 카카오톡은 문자상으로 협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학생자치 기구들을 온라인상으로 옮겨오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줌은 동시다발적이고 집중되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 쌍방향 화상회의용으로 사용되었고 카카오톡은 상시 협의 공간으로서 화상회의의 부족함을 보완하였습니다. 순천 성남초의 학생자치 기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모임 협의의 경우에는 100인까지 접속이 가능한 줌을 사용하여 메인 세션에서는 전체 협의를, 소회의실에서는 부서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부서별로 만들어져 있어 문자상으로도 협의와 기록을 보완한 것이죠. 이처럼 줌과 카카오톡을 통해 본 회의가 실시되었다면 구글 설문을 통해서는 안건에 대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을 실시하여 다모임 회의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내용들은 모두 엑스마인드를 통해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활동 연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학생자치 활동이란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한 방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온라인에서의 주된 활동은 설문을 실시하고 협의를 나누며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주된 활동은 실행과 실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에서도 실행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협의 시스템 상에서 주된 역할 배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2020년 6월 등교 계약을 준비하며 실시된 교과 연계 학생자치 프로젝트인 코로나 아웃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적용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였으나 학급 또는 학년 간 대면 협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실시된 온오프라인 협의 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회의실에 학생자치 담당 교사와 학생회장단이 모여 줌 화상회의를 개설합니다. 다음으로 각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줌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교실 TV 화면을 통해 학생회장단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전달,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에서 참가하는 학생 구성원이 의견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담임교사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서별 협의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회의실에서 안내하는 핵심 안건에 대해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부서별 협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각 부서별 톡방에서는 부서 담당 교사와 학생자치 담당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함으로써 학생들의 토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촉진 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6월 11일 등교 개학 후에 첫 다모임이 실시되었는데요. 그에 앞서 6월 8에서 10일, 3일 동안 4, 5,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이용해 코로나 예방 수칙과 관련한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학생자치 담당 교사인 제가 개발하였고 학급 담임선생님들께 설문 링크를 공유하여 학급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설문의 역할은 1차적으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자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전 의견을 수합함과 동시에 다모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안내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전 설문 결과는 6월 11일 다모임 시간에 활용되었는데요. 학생회의실에서 줌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각 교실의 사전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문 결과는 학생들의 협의를 촉진하는 기반 자료가 되어줍니다. 사전 설문 결과 공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뒤에는 카카오톡으로 본격적인 부서별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4, 5, 6학년 부서 구성원들과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부서별 담당 선생님의 촉진을 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다모임의 문제 해결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코로나 예방 생활수칙을 빠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모여 놀면 안 된다라는 논제를 준비하여 먼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우리 부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안건으로 부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모임은 전체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안건들에 대해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를 통해 다모임 이후에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해결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죠. 따라서 저는 안건과 관련하여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별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 5, 6학년 다모임을 실시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6학년 선생님들께 학급 자치 시간을 활용하여 사전에 본 안건들에 대해 토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6학년 학생들은 4, 5학년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전 토의 토론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본적인 예시 의견들을 준비하여 동생들의 생각을 촉진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다모임을 준비하며 담당 교사는 학생회장단과 함께 문제 상황에 따라 토론 혹은 토의 주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한다면 토론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면 토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토의보다는 토론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토의와 토론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의 토론은 각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 마련과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좁히기라고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행위가 모두 문제를 핵심 키워드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토론 또한 토의와 마찬가지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 자체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토의와 토론 모두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 행위라는 것이죠. 토의 토론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행위라면 우리는 둘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서로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면 우리는 그 정책의 적용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은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토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효과성, 즉 문제 해결 가능성을 근거로 따져가며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토론을 통해 입장의 차이를 좁혀 하나된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그제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토론이 필요한 일상의 많은 경우에서 서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토의를 시작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대안 선정이라는 그 행위에는 곧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진정한 토의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토론을 통해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 토의 교육 철학에 의해 저는 다모임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의 문제 해결 사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부서별로 카카오톡 토론 토의를 나누는 동안 학생회의실의 학생회장단은 구글 사전 설문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대상별 추가 논의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전 설문으로 수업된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발견하거나 학생들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사안 등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도출된 논의사항의 해결 주체가 될 대상은 다양한데요. 부서별 협의 이후에 즉시 해결해야 할 다모임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논의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모임이 종료된 이후 학급, 동아리, 부서, 학생회별로 실시해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모임이 종료된 후에는 사후 설문도 실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설문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모임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남기며 개별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 또 학교나 학생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주요 행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죠. 이처럼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적용한 다모임 본 회의는 줌과 카카오톡, 구글 설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뒤에는 곧바로 학생회와 촉진교사단의 사후 협의가 이어지는데요. 학생회장단과 부서장으로 구성된 학생회는 학생회의실에 모여 다모임 부서별 협의를 통해 정리된 의견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모임 촉진교사들은 교무실에 모여 각자 학생자치 부서들을 촉진한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촉진교사 사후협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진교사단은 다모임을 구성하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다모임에서 도출된 학급별 안건 및 실천 사항에 대해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그것의 가치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후협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비로소 매월 실시되는 학생자치 다모임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온오프 연계 다모임 시스템의 진정한 마무리는 다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별 학급자치를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다모임 후 학급자치인데요. 개별 학급에서는 다모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학급자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다모임에서의 협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개별 학생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온오프 연계 다모임 시스템은 결국 오프라인상에서의 개별 학급의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순천 성남초에서 실천된 온오프라인 연계 다모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학교에서 찾은 하나의 예시 사례일 뿐입니다. 분명 이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시더라도 선생님 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학생자치 기부 구조를 비롯하여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스템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본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만의 온오프라인 연계 다모임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오프 블렌디드 다모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자치 안건의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